근데 휴대전화기가 없습니다. 농협에서 휴대전화를 버렸는데 네. 자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한국통신 원래 제 번호를 알 거 아니에요. 농협에서 휴대폰 번호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누구하고 통화했는지는 압수수색 할 수가 없습니까? 그게 이제 영장이 일단 신청을 해서 그걸 좀 찾아내고 네. 그다음에 영장이 발부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오래됐잖아요. 네. 이게 통신 기록은 1년 정도 법적으로 보관 기간이 1년, 2년 뭐 이거밖에 안 되니까 거죠. 그 이전까지 이제 나오기가 어렵다. 네. 지금 일단 명태균 씨가 썼던 그 뭡니까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는 지금 복원이 90% 이상이 됐다고 하니까 거기에 카톡이죠. 카톡이 이제 다 나왔다고 이제 하는데 뭐 이름도 이제 거론되더라고요. 지금 뭐 그 누굽니까 그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것도 상당히 나왔고 뭐 오세훈 시장, 김종인 위원장, 이준석 이렇게 뭐다 나왔는데 나왔다죠. 네. 김종인 게 많이 나왔다. 뭐. 다른 사람들 것도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그것은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카카오톡을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쓰지 않았다라고 하면 없겠지만 텔레로만 다 썼다는 거거든요. 최근에 그 바꾸신 거 얘기 들으셨죠? 네, 핸드폰 바꿨다는 얘기도 들었고 핸드폰 말고 텔레그램 안 뿐만이 쓰고 아니라 더 중요한 안 것은 쓰고 텔레그램을 안 쓰고 다른 걸로 이제 지금 바꿨는데요. 탈출했다가 너무 불편해서 힘들어한다는 얘기도 들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카카오톡에 김건희가 없다 해서 김건희랑 주고받고 한 게 아닌 게 아닌 거죠. 근데 카카오톡에 지난번에 했던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정보 중에 명태균이 썼던 그 컴퓨터 이제 하드디스크 안에 들어있는 카카오톡의 내용이 정말로 김종인, 이준석 그리고 오세훈뿐만 있느냐. 분명히 다른 정치인도 있을 것인데 의도적으로 노출을 안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 본인이 우리한테 공개했던 그거는 카카오톡이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전화 서로 이제 소통했다는 네, 거. 네. 카카오톡 있을 가능성이 높죠. 아니 그리고 지난번에 사실은 핸드폰 포렌식 했다고 그때 명태균 씨가 얘기를 했었을 때 네. 그 포렌식 업체에 가가지고 검찰이 2만 장의 사진을 복구해가지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5장 정도는 또 김건희 여사와 나눈 것이 복원됐다 이런 얘기도 있었었는데 아마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 제가 물어보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요. 검찰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민주당은 주먹만큼 그리고 강혜경 씨는 주먹만큼 그런데 검찰은 몸통만큼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조금씩 바깥으로 흘리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검찰이 자료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게 증거가 확보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증거가 은폐된다는 의미로 된다는 얘기죠. 네, 일단 그런지 안 그런지는 조금 지켜보도록 하고요. 사실 제가 이번에 입회하면서 느낀 점은 그 이틀 동안 여론조사에 관해 가지고 검사가 수사를 오랫동안 아주 심도 깊게 했는데 생각보다 이 조사의 방향이 위를 많이 향해 있더라. 그리고 생각보다 매우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조사를 많이 하더라.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조사를 하려는 의지가 좀 있어 보이더라. 사실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취재한 걸 좀 풀어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을 할 수도 있고 정상적으로 간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자료 확보가 생각보다 너무 많고 조사는 강혜경 씨만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인들도 조사 받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조사를 받아보면 생각보다 증거를 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대답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명태균은 아무것도 몰라요. 심하게 이야기하면. 본인이 몇 번을 얼마를 갖다 줬는지도 기억을 못하니까 변호사가 매우 힘들어합니다. 남상권 변호사가.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습니까? 진술서 같은 거를 정리를 할 때도 기억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 기억은 머리가 나빠서 기억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워낙 많은 일을 너무 했는데 많은 일이 있으니까. 당사자로서 이게 기록으로 남겨놓은 게 없으니까 남이 이야기할 때도 맞는지 아닌지 심지어는 그 카카오톡 내용이 무엇인지도 기억을 잘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의 녹취를 공개하고 난 뒤에 반응이 이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보니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있었으면 기억을 못하겠냐고요. 우리가 봤을 때 너무너무 중요한데도. 그 점은 저는 명태균 씨를 이해를 합니다. 인생을 데이터 유형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총기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총기에 의해서 빠딱빠딱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선택적 기억력을 많이 갖고 있어요. 자기한테 필요한 것은 뭐 날짜, 시간, 장소까지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그 외의 것들은 다 그냥 뇌리에서 지워버리는 어떤 속성이 있는데 명태균 씨가 그 모든 걸 다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건 그게 신기한 거죠.
그 지금 남상권 변호사하고 취재를 한번 해보셨어요? 전화 통화 뭐 한 번씩 하죠. 뭐래요 예.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이제 구속적부심에 대해서도 이제 진단서와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네. 그리고 뭔가 숫자 안 맞는 거를 네. 좀 맞춰야 되는데 이 맞추기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강혜경 씨의 주장과 명태균 씨의 주장이 다른데 이것은 범죄 사실을 구성하는 유무의 문제가 아니고 특정한 사실 하나를 설명하는데 숫자하고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범죄 유무를. 근데 이게 일관되게 가야만이 판사한테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때 설명을 하는데 네. 이게 안 맞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데 이게 해소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해소된 게 없는데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좀 힘이 든다. 그래서 제가 남 변호사한테 그러면 질문을 좀 정리해 주면 제가 전달해서 어떤지 알려드리고, 왜냐면 직접 통화는 할 엄두를 못 내니까요. 그 정도로 지금 명태균 대표가 오히려 좀 횡설수설 하고 있군요. 횡설수설하기보다는 본인이 기억을 다 못 해내는 거예요. 워낙 많은 일이 일어났으니까. 강혜경 씨는 업무의 지시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기억할 텐데 명태균은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십 명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의견을 주고 받았으니 하나하나 개별적 사안에 대한 기억력이 어쩔 수 없이 말씀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는 좀 불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야, 이거 사실은 되게 이게 희망적인 얘기인데 믿어도 되는지 사실은 네. 잘 모르. 왜 희망적이라는 표현을 쓰시죠? 왜냐하면 지금 명태균 씨가 스스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예. 명태균 씨 말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실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강혜경 씨는 증거로 말을 하고 있고 자료를 제공해가지고 확실한 것들을 지금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이 PC에서 복원해낸 자료들도 강혜경 씨 말에 부합하는 자료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고, 그럼 그동안에 강혜경 씨 말이 틀렸다고 거짓말하고 있던 사람들이 결국 명태균 씨와 그 주변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말을 입증해줄 만한 증거는 없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직접 그렇지 이제 않습니까? 직접 조력자로 이제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네. 강혜경 공익제보자를 위해서 이제 노영 변호사가 동행을 했는데 아마 검찰의 분위기도 그래서 강혜경 씨가 내놓은 자료가 워낙 정확하고 맞아요. 숫자, 날짜 빈틈이 없어요. 네. 틀린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은 이걸 맞추려고 하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강혜경 씨는요, 검사가 이거 A는 이거죠, B는 뭐죠, C는 뭐죠, 그러면 다다다다다 대답이 그냥 아주 그냥 정확하게 딱 나와버려요. 제가 우습게 말씀 하나만 더 드리면요. 지금 이제 그 여론조사 자료 로 데이터라는 거를 이제 언론사에 다 공개가 됐는 모양이에요. 요즘 강혜경 공익제보자가 미치는 모양입니다. 로 데이터를 본 사람이 해독을 하지 못하고 이게 뭐냐고 계속 네, 질문을 네,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대답을 못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어쨌든 자료는 확보했는데 이게 조작이냐 왜곡이냐 아니면 사실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는데 이런 부분도 언론에 공개되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거나 특정한 사안을 해석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판사한테 설명할 때 설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명태균 지금 대표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근데 그 대립 관계로 볼 일은 아닌 게요. 명태균과 강혜경의 대립은 아니고 명태균의 불완전한 기억을 강혜경 씨가 이제 보완해주거나 확정해주는 그 관계라고 봐야 되고, 요는 명태균과 별 관계 없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오세훈이거나 김종인이거나 또 뭐 궁극적으로는 김건희겠죠. 명태균은 이미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내가 그들과 긴밀했다는 얘기고, 가령 오세훈 같은 경우는 한 두 번 본 거 외에 자료도 또 여론조사도 받은 적 없어야 했을 때 누구 말이 더 신뢰성이 있느냐의 여부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 명태균이 그 없는 소리 지어내는 유형이 아니라 뭐 살짝의 윤색이나 뻥은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관계는 경험하지 않으면 못하는 얘기, 그다음에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알아서 얘기한 것들. 그래서 명태균의 신뢰성을 오히려 이제 강혜경 씨의 여러 자료나 증언으로 이렇게 보완을 해서 하나로 합쳐놔야 되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해요. 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